네, 오늘은 아주 바쁘신 분을 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조금 바쁩니다. 지난주에 면접도 보셨고, 그렇죠? 예, 면접 봤습니다. 네, 요즘 하여튼 국민의힘 상황이 아주 혼란스러운데요. 공천 면접은 일단 어떠셨어요? 그 면접은 항상 긴장됩니다. 긴장되는데 뭐 저희는 이제 한 3분이 들어가서 면접을 했고 자기소개 한 1분씩 그다음에 3분 정도는 이제 취무 100일 동안 중점적으로 할 시책 요걸 발표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 2개 정도 받은 걸로 기억하고 우리 윤재혁 의원님 1개, 김한구 후보님 1개, 뭐 그렇게 4개 정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저한테는 이제 보수의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대구 경제를 어떻게 이렇게 세울 것이냐 뭐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잘 대답하셨을 것 같은 질문인데요. 네, 우리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하고도 인사를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 보이시네요. 자주 보신 사이시죠? 뭐 네, 개인적으로 조금 압니다. 네, 오늘 그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할 것 같다 예상이 되는데 그 이야기하는 주제는 별로 화기애애한 주제는 아니에요. 예.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당내가 아주 복잡합니다. 일단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한다고 했다가 다시 돌아왔고 예. 오세훈 시장은 뭐 장동혁 대표 이선으로 물러가라 했다가 다시 또 어쨌든 후보 등록을 했고 의원님은 당 지도부가 이런 제안을 안 받을 거라고 처음에 보셨잖아요. 뭐 혁신선대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어떤 것이죠? 그게 이제 혁신선대위가 지금 당 대표를 이선으로 물리는 걸 전제로 하면 절대 받을 수 있는 지도부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 뭐 방송에서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후보는 자기가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물론 당사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걸 극복해야 되는 후보 본인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서 뭐 혁신선대위도 구성해주고 조건을 여러 개 다셨지만은 저는 혁신선대위란 그 혁신이란 게 지금까지 혁신선대위를 그래서 어떤 분을 이제 선대위원장을 모셔왔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지금의 그 우리 국민의힘 지도가 갑자기 상승하고 분위기가 좋아지냐, 저는 그런 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당 지도부도 저희가 전련도 했고 그다음에 뭐 윤리 징계도 정지시켰고 그리고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좋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 시장께서 그럴 시간에 오히려 서울 시민을 상대로 내가 왜 다시 시장이 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당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변화하고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 예.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그럼 그 당내에서 뭐 절윤 선언 때도 그렇고 사실 이견이 많았잖아요. 예. 많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뭐 저희가 이제 밖에서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저희 당 상황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시민들을 만나시면 왜 자꾸 싸우냐, 좀 단합돼서 가지, 이런 걱정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당이 원래 좀 시끄럽습니다. 또 선거를 앞두고 더 시끄럽고, 그렇지만 그런 걸 거쳐서 조금 더 발전적 모습을 보이면은 저는 시민들의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 가는 방향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특히 지금 중진 컷오프 논란이 굉장히 지금 뜨거운데요. 예. 또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중진 컷오프가 된다면 또 의원님께는 또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궁금. 얼마 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도식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되면 저한테 유리하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는 여러 생각을 갖고 이제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이게 충격 요법도 필요한 거 맞아요. 세신도 필요한 거 맞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은 오히려 화가 된다. 그래서 중진들께 약간의 페널티를 주는 방법도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국회의원 공천을 할 때 중진하고 신인하고 이렇게 경선할 때는 뭐 감점을 얼마나 준다, 이런 게 있었어요. 뭐 그래서 서로가 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페널티는 괜찮은데 그냥 중진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배제시키면은 당사자도 납득이 안 되고, 또 어쨌든 이 지역에서 4선 6선 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의 기여도도 있습니다.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거기 지지하신 분들도 있고, 그 표가 분산되고 분열될 수 있다. 선거는 이기려고 공천하는 거지 않습니까? 적정 분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좀
우리 이정현 위원장께서 좀 고민을 해달라 이런 뜻에서 제가 전기 충격기도 너무 세면 감점사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좀 새로운 길을 열어주되 완전히 배제한다 했을 때 너무 거부감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뭐 세 분이 예리 배제되면은 뭐 조금 더 경선을 하게 되면 좀 유리할 수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로 바로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선거 기간을 좀 주지 않습니까? 주면은 뭐 자기가 경선에서 떨어지면 승복해야죠. 어떤 룰을 정하는 건 심판이 정하는 거지 선수가 이걸 갖고 이렇게 저렇게 정하라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당의 결정은 좀 못마땅하더라도 저는 받아들이는 편에 속했고 늘 받아들였습니다. 뭐 상대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몰라도 저는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고요. 네, 어쨌든 그 오늘 근데 의원님들이 대구 장동혁 대표 만나고 오신 거 보면 발표도 조금 미뤄질 것 같아요. 아마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저는 몰랐습니다. 사실 올라가시는 것도 몰랐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연락을 받았어도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회의는 같이 하기로 하신 거죠? 내일 본회의 가서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일단 저는 본회의 뭐 의총 여기는 무조건 가고 왜냐면 그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 12시 반에 대구 의원들끼리 이제 이 공천 배제에 대한 중진 공천 배제에 대한 수기를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네, 아마 의원님께 곧 연락이 가지 않을까. 오겠죠. 예, 네, 마친 지 얼마 안 돼서.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사실 국민의힘 위기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상당히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어쨌든 전국적으로도 국민의힘이 조금 불리하지 않나 이번 선거에서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저희가 상당히 불리한 거는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다니면서 또 대구 시민들을 뵙고 나면은 예전보다 애정이 많이 식었다 이걸 느낍니다. 다만 그 애정이 완전히 식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지하고 있는데 속상하다는 거죠. 마음이 안 들고. 그래서 이제 워닝을 강하게 주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면은 아마 신뢰 회복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대구 경북에 대해서는 나머지 수도권은 좀 생각보다 되게 상황이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후보들이 선거는 어려운 선거 쉬운 선거가 없습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험지에서 선거 운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간절하고 진정성이 있으면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보가 남 탓하면 안 되면 당이 어떻다 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더 노력했냐 이걸 본인들이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지역민들의 실망이 큰 이유가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뭐 물론 너무 급하게 추진되긴 했어도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다가 지금 사실상은 무산입니다. 뭐 본회의 있다고 하셨는데 좀 어려워 보이고 이런 책임론이 등장을 할 것 같아요. 누가 가장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첫째 저희 책임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안위에서 통과되고 저희 원안보다는 많이 축소된 거지만 이제 통과됐고 그래서 법사위에 넘어갔을 때 당연히 법사위 통과하겠냐 낙관적인 전망을 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대처가 좀 미흡했다는 데 대해서는 시민들과 경북 도민들께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희 책임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저들이 과연 정부 여당이 이 통합을 해줄 생각이 있었냐?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대구시의회가 반대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시에서 찬성했고 저희가 전체 의견을 모아서 찬성한다는 걸 당론으로 정해서 주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의견을 들고 돌았거든요. 필리버스터를 멈춰달라. 그것도 멈춰줬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들고 온 게 경북의 어떤 기초단체에 의해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은 전라남도 광주 통합도 무안이나 한평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그럼 그쪽에서 반대한 건 괜찮고 우리 쪽에서 반대한 건 안 된다. 이게 잣대가 이중잣대죠. 그러니까 이건 핑계거리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충청도랑 통합을 같이 하자. 아니 충청도 통합하고 대구 경북 통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논리 같으면은 호남과 전라도 통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해줄 생각이 아예 없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책임도 없지 않지만 예.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또 의원님 사실 나오셨으니까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의원님이 뭐 박근혜 변호사 이런 슬로건이 사실 뭐 별명이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출연하셔서 그런 얘기가 나왔더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그 대통령과 나눈 얘기를 구체적으로는 이제 언급하는 게 맞지 않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구체적 내용은 아니더라도 저륜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지 주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요즘 하시는지. 그러니까 진짜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대통령께서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주시고 뭐 저랑 또 서로 얘기를 나눌 때도 있고 대통령 말씀은 그냥 제가 받아들이고 듣기만 할 때도 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 그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그게 후폭풍이 굉장히 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표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나눈 얘기인데 이게 밖에서 제가 언론에 오픈하면은 앞으로 대통령께서 저한테 빚고 얘기를 못 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통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걸 밖에 오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걱정을 많이 하신다. 이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뭐 정치 상황, 당내 상황에 대해서 네네. 이해하고 계속 소통하고 계신다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선거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번에 대구시장 출마하시면서 이제 삼성 반도체 팹 2기 유치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 삼성 반도체 팹이 대구에 온다. 이러면 실익이 있을까요? 이건 제가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기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대구에 정체된 거는 대구가 저부가 가치 산업구조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구조로 터닝할 때 터닝을 못했으면 저희가 예전에 섬유하고 부품 제조업이 있었지만 이게 영세기업,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생산 주조가 낮습니다. 그래서 앵커 기업이 없죠. 대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 반도체 팹은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팹리스가 아닙니다. 반도체 설계하는 게 아니고 웨이퍼를 생산하는 공정이에요. 파운더리. 한 개 팹당 50조가 투자됩니다. 두 개 팹이면 100조입니다. 근데 왜 이걸 유치하려고 했냐면 지금 용인의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10개 팹이 들어가는데 그 10개 팹을 돌리려면 전력과 용수가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용인에서 감당할 수 있는 팹 외에는 나머지는 남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전할 때는 기업들이 우리가 오란다고 오겠습니까? 자기들이 와서 기업 이익을 창출할 때 오는 겁니다. 근데 전력과 용수면에서 대구 경북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다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이게 2042년까지 팹 건설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16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니라 무조건 데려와야 되는 게 이게 아까 경제 실익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2018년도에 SK 하이닉스가 일반 산단 들어갈 때 분석한 거예요. 한 개 팹당 경제 유발효과 128조입니다. 그리고 고용 유발효과 37만 명이고 세수가 2조 5천억입니다. 그럼 두 개 팹이면 5조죠. 대구 1년 예산이 11조입니다. 그럼 5조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예산의 거의 45%를 충당할 수 있죠. 그래서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익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를 완전히 산업 구조를 바꾸는데 가장 기본이 될 거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온다면 좋을 것 같은데. 데리고 와야 됩니다. 네, 근데 구미가 이미 사실 삼성전자랑 협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구가 삼성 팹 유치하겠다면 같은 TK 안에서 경쟁이 있는 건 그게 아닌가요? 저 앵커님이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데 구미가 저 삼성 반도체 그거는 뭐냐면은 그 데이터 센터하고 소부장입니다. 소재 부품 네. 장비 업체예요. 여기는 파운더리 업체입니다. 그래서 좀 달라서 언젠가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구상하는 거는 TK 신광 옆에 첨단 산업단지 2,500만 평이 구상하고 있어요. 거기에 구미하고 군위하고는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전부 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윈윈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그런 걸 위해서라면 행정 통합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당연히 행정 통합은 시민들이 아셔야 될 게 이렇습니다. 지금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대구가 230만, 그다음 경북 200만 합쳐서 500만입니다. 네. 일단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수도권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230만, 250만이 가서는 대응이 안 된다. 합쳐서 500만이 되면 아마 생산 지수가 190조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그래도 한번 대응해서 우리가 체력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당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 그러면 문제입니다. 뭐 이번 지방선거 때 주민투표 혹은 뭐 다음 총선 때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그리고 하나 이제 양해를 구해드릴 게 모든 법안이 100% 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처음에 첫 술에 배가 절대 안 부릅니다. 근데 지금 성안된 법안이 한 70% 저희가 요구했던 것 중에 70%인데 물론 이제 반대론자는 이럽니다. 기본적으로 재정권한과 행정권한 이양되지 않으면 껍데기면 오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도 점차적으로 재정권한과 행정권을 이양을 하려고 하고 그게 사실 돼야 지방 자율화가 되는데 이거는 일단 먼저 만들어 놓고 보충하는 방법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 기자도 질문하시죠. 네, 의원님 공약 중에 중요 공약 중에 삼성병원 분원 유치도 있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게 실현 가능성이 아니고요. 저 삼성병원은 분원을 유치하는 게 마치 지금의 삼성병원과 똑같은 병원 하나 데려온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던데 그게 아니고 지금 수도권의 빅5 병원의 40%가 암 환자입니다. 제가 KTX SRT 타고 가면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모자 쓰시고 이렇게 가방 들고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많이 봅니다. 첫 번째 이제 저는 삼성병원 중에서 암병원부터 먼저 유치를 하자. 그러면은 전체 비용이 좀 줄어듭니다. 대신에 우리가 유치할 때 조건을 파격적으로 줘야 되는 인센티브를 굳이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조례를 뒷받침하도록 무상임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병원이 따져볼 겁니다. 과연 수요가 되냐. 저희가 450만이죠. 부울경이 700이고 호남이 400이면 1500만이면 수요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물론 고퀄리티의 높은 의료 수준을 이제 시민들께 제공하고 싶은 게 첫 번째 바람이 두 번째는 의료 바이오가 굉장히 고부가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암병원에 오게 되면은 방사선과 뭐 진단과 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임상병리과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AI가 우리 생활에 녹아들어서 같이 살아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AI하고 의료 케어하고 접목을 시키면 의료 바이오 사업이 고부가치 사는데 결국 먹거리의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삼성은 기업은 똑같습니다. 병원이든 기업이든 내가 저기 가서 돈을 벌고 이익이 되면 내려오지 이익이 안 되면 절대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면은 저들이 판단할 수 있고 저는 가능성이 아니라 이건 아까도 말했어요. 당해의 문제예요. 대구가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병원 유치가 단순 복지를 넘어서 의료산업 클러스터의 핵심이 될 거다. 저는 그걸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 아직 뭐 시장 후보가 윤곽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후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김부겸 전 총리가 등판할 것 같고 출마를 하면 뭐 후보로 정해지는 겁니다.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김부겸 총리가 중량감도 있고 인지도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7대 18대 총선에서 군포에서 한 두 번을 이제 김부겸 선배하고 해봤는데 되게 장점이 많으신 분입니다. 많으신 분이고 또 민주당에서 그래도 김부겸 총리를 내세우면은 어쩌면 대구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어떤 분이 오더라도 이 선거가 쉽지는 않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성분은 아마 박빙이 될 거다. 저희 예전처럼 뭐 6대4 정도 나오는 게 아니고 어쩌면 51대 49로 선거가 갈릴 수 있다. 그럼 저희가 더 처절하게 선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상대가 누구든 간에 후보가 그건 극복해야 될 과제지. 상대가 강한 상대가 오니까 안 되고 약한 상대가 오면 쉽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은 힘이 더 들다고 보지만 그 한 걸음 더 뛰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뭐 서 기자 보기에도 이번 선거 판세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의원님은 컷오프 뭐 한 두 번에 걸쳐서 하나요? 컷오프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듣지는 뭐 썰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 카더라 통신이 많은데 어쨌든 1차 컷오프를 시키고 거기서 뭐 단순 경선을 시킬지 아니면 1차 컷오프를 시켜서 두 단계 경선을 갈지 그건 이제 공간에서 결정을 하겠지만은 어떤 경우든 이제 선거는 다 말씀하시듯이 이기기 위해서 공천을 하는 겁니다. 공천을 나이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천이 나이스하지 않더라도 선거를 이기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한 공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민들도 납득해야 되고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저렇게 공천해서 후보가 꼽혔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야지
어떤 다른 예를 들어서 공간에서 어떤 이제 합리화를 시켜도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그 공천 전 실패한 공천이라고 봅니다. 네. 서 기자 보기에도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이렇게 두 번 있을 것 같은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정현 위원장의 지금 방침이 공천이 그러니까 공정하냐라는 이게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당성이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네.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선거가 정말 임박했는데요. 뭐 과정의 중요성, 결과의 중요성 다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 네,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 의원님은요. 또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방송에 한 번 더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고맙습니다.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유튜브에서 못다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는 이제 오프했고 유튜브를 온했습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 유영아 의원 계속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의원님 좀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시민들한테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사실 이제 보통 제가 22년도 출마했을 때 4월 20 며칠 날 후보자가 확정됐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이게 느린 건 아니에요. 아니고 뭐 제가 듣기로 3월 25일 날 이제 김부겸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하신다 네. 그러면 저쪽도 전략 공천하게 되면 3월 말쯤 될 거고 그럼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4월 초쯤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직 시간은 조금 있습니다. 있고 대신에 이제 자범이면 모든 공천 때 되면 자범이 있어요. 다 시끄럽고 자기가 공천 받으면 정당하고 내가 공천 안 받으면 그건 공정하지 않는 공천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당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개인적인 불만이 있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공천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당연이니까 공천자를 중심으로 선거를 이기도록 해야죠. 그게 저는 기본적인 거라고 봅니다. 뭐 여기에서 공천이 안 된다 또는 뭐 컷오프 돼서 무소속을 출마하겠다 그러지만 저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나. 만약에 그러면은 그건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네. 예, 예. 아, 무소속 출마를 하시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아서 그것도 네. 김부겸 전 총리한테 너무 유리해지는 거 유리한 아닌가요? 구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또 반면의 얘기도 있죠. 왜냐하면은 예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출마하셨을 때 이정희 정의당 후보가 나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게 보수를 응집시킨 효과도 있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표가 분산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응집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는데 문제는 이제 후보자들끼리의 이제 대결이 있었을 때 시민들이 그래 내가 좀 믿고 맡길 수 있느냐. 그래서 시장은 주영 선배 얘기하셨는데 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좀 자존심 상하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중앙정부랑 타협해야 되고 설득해서 예산을 끌어와야지. 지방정부가 중앙에 보조금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투사 이미지 갖고 그건 투사는 국회 가면 됩니다. 저는 사실 2년 동안 잘 안 싸웠어요. 그 이유가 얘기를 하면 전부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해서 전 대통령의 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되게 부담스러워서 될 수 있어서 말을 안 했는데 요새는 이제 얘기를 조금씩 하는데 어쨌든 시장이란 자리가 행정 자리지 정치 투쟁의 자리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행정통합 얘기를 잠깐 하기는 했는데요. 예. 법안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차차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언제쯤에 이뤄야 하고? 저는 아까도 빠르면 빠를수록 행정통합이 옳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당선된다. 그리고 저쪽에 당선자가 생기면은 먼저 제의하겠어요. 저는 이 통합의 모든 조건을 그쪽에서 결정해라.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제가 통합시장에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통합이 되면 시민과 도민들이 지금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저게 통합하는 거지 껍데기만 통합시켜도 아무리 실속 없다면 누가 통합하겠어요. 근데
경북 이제 북부지방 분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대구에 흡수될 수 있다 이런 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법안에 담아라. 경북 지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거기에 더 투자할 수 있고 거기를 배려할 수 있는 걸 담아라. 그럼 저희가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경북도에서 만들면 거기 다 만들어라. 만들어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지사님께서 통합시장 돼도 그게 시민과 도민한테 옳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죠. 그걸 갖고 뭐 조항 하나 갖고 이게 우리한테 유리하니 불리하니 저는 그런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예. 한 번 더 주민투표 같은 그 동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통합되면 광역 의회들을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가 찬성을 했고 광역 단체장들이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초단체장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겁니다. 통합에 네.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 기회가 좀 부족했다. 저는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늦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한 기간을 정해 언제까지 통합하자 이게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한번 엽니다. 그래 열어놓으면은 모든 공청회가 결론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서로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입장을 법안에 담을 수 있냐 저는 못 담는다. 그러면 가장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게 재정권한과 행정권한 이안 이게 당겨야 되는데 교부금에 대한 문제도 당겨야 되는데 그런 큰 문제가 타입되면은 적은 문제들은 시간을 두고 왜냐하면 제주도 특별법도 수차례에 걸쳐서 보완된 겁니다. 지금 전라남도와 광주 통합부터 몇 차례 저는 개정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도민들께서 정말로 이 첫 번째 법안에 모든 게 당기지 않는다. 이걸 아시고 이게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거니까 조금은 미흡하더라도 일단 시작을 하자. 물론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톱다운 방식이 있고 네. 바텀에서 탑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도지사 시장이 결정하고 의회에서 결정해서 따라오라. 그리고 우리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안 내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미흡한 부분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것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시민들이나 도민들께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는 안 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광주 전남이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보다는 일단 우리도 하자 이런 의견이 많으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이제 처음에 걱정했던 게 이제 이 정부에서 통합하는데 어드밴티지를 주겠다 해서 20조를 이제 4년간에 1년에 5조씩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도 물론 자기들 재정에서 주겠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못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 거기에 이제 무슨 우선순위를 주겠다는데 그것도 이제 못 받게 되고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 말씀 보면은 이 공공기관 이전시킬 때 나눠 먹기식은 안 하고 하여튼 집중과 선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이 어쩌고로 몰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뭐 구걸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렇죠. 암만 저희가 정말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는 입장이고 예산을 따와야 되는 입장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자존심까지 내팽개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좋다 20조 주지 마라. 대신에 기업을 설득해서 우리가 100조의 투자를 갖고 오면은 이 갖고 우리 먹거리 만들어 세수 정도 시키면은 그거 갖고 경북도 대구시가 살 수 있다. 저희가 국채 보상 운동을 했던 지역 아닙니까? 저는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각오로 우리가 버티자 그러면 충분히 저희는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자립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서 기자도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행정통합법을 결국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을 또 통과시켜준 과정이 그렇습니다. 있어야 예, 예. 이제 실행할 그렇습니다. 수 있는 것인데 예. 어떤 묘안이 있으십니까? 묘안 없죠. 지금처럼 자기들이 충청도 통합과 같이 가자 하면은 뭐 세워라 내워라 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지금 충청도 지사하고 대구시장이 저희 당 소속 아닙니까? 이분들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뭐 재정권과 행정권은 이양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 법안이 좀 다릅니다. 내용이. 그게 이제 여야가 협상을 할 때 100%를 내 걸 가져올 수 없어요. 100%도 저쪽이 가져갈 수 없게 이제 이게 이제 설득의 문제인데 저는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계속 평행선을 달려서 결렬이 되면 우리는 그래야 되죠. 아니 저들은 평행선을 달리고 우리는 합의가 됐지 않았냐. 그래서 저희한테는 설득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도 현실적으로 저들이 통과시키자면 우리 법안 못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총선에서 진 게 정말로 뼈 아픈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래야죠.
저 사람들이 다수 의석을 가져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통합을 안 시켜주니 우리가 악착같이 노력할 테니까 조금 미흡하더라도 지지를 해서 우리가 과반수를 획득하게 해주시라. 그러면 우리가 법안을 성안시켜서 가져오겠다. 이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는 정부 여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상당 기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시간, 그러면 준비된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저희가 공청회를 열어서 지금보다 좀 진일보된 법안을 만들어서 다시 대체 법안으로 수정안으로 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뭐 저들이 뭐 법사에서 계속 붙들고 앉아 있으면 저희 방법이 없습니다. 네, 예. 뭐 남은 기간 동안에 오히려 보완하면 된다 이렇게 예, 보시고. 예. 아 근데 이게 참 돌고 도는 이야기예요. 행정 통합을 하려면 의석이 필요하고 의석을 확보하려면 또 이 당내 혼란을 잘 마무리하고 그랬습니다. 쇄신을 성공적으로 하셔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 앞에 한 모든 얘기들이 사실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부담도 상당하실 텐데요. 네, 그렇지만 대구 경북하고 영남권의 정서하고 수도권의 정서가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이제 수도권에서 국회의원을 하시고 선거를 치르신 분들은 좀 저도 느껴봐요. 참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100표를 모아놓으면 중앙에서 헛짓 한번 하면 막 1000표가 휙 날아가고 막 그런 건데 그렇지만은 이제 진정성이 아까 말씀드린 진정성보다 더 필요한 건 절박성이라고 봅니다. 선거는 한 표 한 표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군포서 선거를 할 때도 핑계대지 말자 그랬었어요. 그래서 모든 건 후보자 책임이지 뭐 선거가 어려운 지역이고 그래서 내가 졌다 이거는 자기 합리화거든요. 자기 그냥 정신승리입니다. 어려운 지역에서 당선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에서 실망 준 부분은 저희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예전에도 당은 주류 비주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똑같습니다. 친명 뭐 친청 이렇게 싸우듯이 그렇지만 그게 서로가 싸워서 치명상을 입히면 안 된다는 거죠. 치명상을 입히면 어떻게 됩니까? 맹수끼리 싸워서 물어뜯어 동티나면 둘 다 죽습니다. 그렇지. 우리 둘이 싸워서 심장을 찔러서 버리면 어떻게 둘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되 룰은 지켜야 되고 최소한의 저희가 지킬 마지노선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이제 보면은 양쪽 다 극단적인 생각을 강한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끌고 가니까 그게 조금 위험스럽다고 봅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온건한 주장을 하는 게 이게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왜 너는 선명하지 못하고 너는 왜 이런 주장 못하냐 그러지만 목소리 큰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집니다. 사고 쳐놓고 나중에 수습은 목소리 적고 지킨 사람들이 다 수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속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하는 거 우선 속이 시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오냐 저는 절대 그러지 않다고 봐요. 참고 견디면서 감정이나 분노를 내려앉힐 수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목소리를 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경선을 잘 치르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예. 또 경선 마치시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유튜브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